맛있는 기쁨에 건강이 듬뿍. 야구르트 마시자. 야쿠르트 아줌마 야쿠르트 주세요. 야쿠르트 없으면 요쿠르트 주세요. 이 노래 다들 아시죠? 80년대생 90년대생 들이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이 노래 진짜 자주 불렀거든요. 야, 이거 공식 CM송도 아니라 그러는데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입에 착착 붙습니다. 오늘의 주제 예상이 되시죠? 오늘의 주제 바로 HY입니다. 제가 발음을 잘못한 게 아니고 정식 명칭이 HY예요. 아마 한국 야쿠르트가 더 익숙할 텐데 HY 하면 바로 떠오르는 대표 제품 그리고 국내 발효의 상징 이 야쿠르트가 누적 판매량이 무려 500억 병을 넘겼다고 해요.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1000병을 마신 꼴인데 그런데 야쿠르트가 처음 출시됐던 1971년 때 시장 반응은 좀 달랐다 그럽니다. 왜 균을 돈 주고 사 먹냐? 상당히 싸늘하죠. 이때 우리나라의 유산균 음료라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했거든요. 당시에는 우유도 마시기 힘든 시절이었으니까 뭐 어련했겠어요. 그리고 가격도 비쌌어요. 짜장면 한 그릇이 60원,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15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건강을 위해서 비싼 돈을 내고 음료를 마신다? 일반 서민들은 엄두도 못 냈죠. 사실 비싼 데는 또 이유가 있었어요. 야쿠르트는 냉장 보관이 필수였는데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냉장고가 있는 가정이 흔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고급 냉장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물품세, 지금의 개별 소비세를 매긴 거죠. 지금은 용량이 좀 줄긴 했지만 한 병에 250원인데 50년 전에 비해서 10배 정도 오른 거죠. 같은 기간에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랑 담배 가격이 100배 정도 오른 것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착한 가격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효유를 먹으면 배탈이 난다? 야쿠르트를 마시면 이가 상한다? 이런 잘못된 정보도 많이 퍼졌어요. HY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는데 TV, 신문 광고, 교육 자료를 배포하면서 인식 개선에 공을 들였고요. 유산균의 과학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학술 세미나까지 개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뭐니 해도 이분들의 활약을 빼놓을 순 없겠죠. 지금은 프레시 매니저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야쿠르트 아줌마입니다. 1994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명동성당을 점거한 노조원과 경찰이 대치하던 일촉즉발의 순간 한 아주머니가 호련히 나타나 이렇게 외칩니다. 비키세요! 비키세요! 김수환 추기경님께 야쿠르트 배달해야 돼요. 이 당당한 외침에 철저히 통행을 막던 경찰도 그리고 성당 문을 지키던 노조원도 모두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수십 년간 야쿠르트 아줌마로 근무한 정영희 씨의 실제 일화인데요. 정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쿠르트를 알아보고 판매원을 존경해준다는 자부심으로 30년을 버텼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동네 구석구석 산꼭대기 회사 사무실까지 자유롭게 드나드는 동네 지킴이 프레시 매니저의 위엄을 엿볼 수 있죠. HY는 야쿠르트 출시 초기에 유산균 음료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가정주부를 방문 판매사원으로 채용했어요. 당시에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창업주는 주부들의 유휴 노동력도 잘 활용만 한다면 국가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작은 한 병의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한국 야쿠르트.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요. 자유롭게 시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 그래요. 이렇게 채용된 주부들은 휴대용 냉장 시스템을 갖춘 가방을 메고 직접 제품을 판매했어요. 이 당시는 SNS도 없었고 옆집 영희 엄마가 뭐 먹나, 앞집 철수 엄마가 뭐 샀나 이런 게 더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아이들에게 건강 음료를 사 먹인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특히 어린이들이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에 흠뻑 빠지면서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1971년 처음 활동을 시작한 프레시 매니저의 수는 서울 종로 지역을 중심으로 47명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1975년에는 1000명, 1983년에는 5000명을 넘어서 2013년에는 13,000명으로 정점을 찍었고요. 이후에 조금은 감소해서 지금은 10,0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프레시 매니저는 각자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서 월 매출 20에서 25%가량을 수익으로 가져가는데요. 일하는 만큼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요. 최근에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MZ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배달 방식도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진화해 왔는데 특히 HY는 2014년에 약 1,000억 원을 투자해서 사람이 탑승 가능한 냉장고형 전동 카트죠. 코코를 출시했어요. 이젠 다들 아시죠?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이 유통업계의 혁신 사례로 소개할 정도로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이거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진짜 뭐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10년 전에 한 애니메이터가 그린 그림이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이 그림 보셨나요? 야, 이게 2025년 프레시 매니저의 모습. 뭐 물론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야, 이 생각을 어떻게 했을지. 제가 챗 GPT한테 2035년 예상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고 해봤어요. 진짜 웃기죠. HY는 내년까지 전국에 보급된 10,000대의 전동 카트를 배터리 성능 같은 품질이 향상된 3세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뭐 이왕 하는 거라면 조금 더 개발에 힘써서 이 상상도도 현실이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죠. HY 그거 일본 과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일본 야쿠르트 혼샤가 HY의 2대 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 유산균 제품의 경우는 완전히 국산화를 이뤘거든요. HY의 모태는 1969년 고 윤덕병 창업주가 세운 3호 유업인데요. 잠깐 1960년대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정부는 낙농진흥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이에 따라서 생산량은 급격히 늘어난 반면 처리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원유가 남아돌다 못해서 버려지는 일까지 다반사였죠. 이때 윤 회장은 일본 유학 시절에 경험했던 유산균 발효유를 떠올립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시로타 미노루 박사가 개발한 특수 유산균 음료 야쿠르트의 보급률이 10%를 넘어선 상태였거든요. 낙농업의 미래는 가공에 있다라고 생각한 그는 건국대 축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사촌 형이죠. 고 윤쾌병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당시 국내 기술로는 유산균 발효유를 생산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해요. 결국 윤 회장은 유산균 발효 기술 도입을 위해서 일본 야쿠르트와 합작 투자 방식으로 한국 야쿠르트 유업을 설립합니다. 이렇게 가져온 종균 앰플을 기반으로 유산균 음료 개발에 나섰고요. 1971년 국내 생산에 성공합니다. 같은 해 6월부터는 경기도 안양에 국내 최초 발효유 공장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야쿠르트 제조 판매에 나서게 됩니다. 어렵게 초기 생산은 해결했지만 언제까지 일본 기술에 의존할 수는 없었겠죠. HY는 식품업계 최초로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유산균의 국산화에 몰두합니다. 그렇게 1981년 자체적으로 야쿠르트 제품 생산에 필요한 종균 배양에 성공했고요. 1995년에는 한국인의 장내에서 분리한 한국형 프로바이오틱스를 개발해냈습니다. 현재 야쿠르트뿐만 아니라 HY가 만드는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슈퍼백 등 모든 제품에 국산 균주가 사용되고 있어요. HY는 야쿠르트를 활용해서 끊임없는 변신을 거듭해왔는데요. 특히나 트렌드를 잘 읽어낸 센스 있는 마케팅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야쿠르트를 얼려서 뒤에서부터 뜯어 먹어본 적 있으시죠? 예, 이거 우리 PD님 최애라고 하는데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HY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위아래가 뒤집힌 모양의 얼려 먹는 야쿠르트를 내놓은 적도 있고요. 또 한 병으로는 아쉽다라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서 450ml 정말 빅사이즈의 제품을 출시한 적도 있어요. 야쿠르트맛 막걸리 마쿠르트 통해서 어린이만 먹는다는 기존 브랜드의 이미지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아까부터 HY 하는데 도대체 언제 이름을 바꾼 거냐고요? 한국 야쿠르트는 2021년 식음료 기업을 넘어서 종합유통회사로 도약을 선언하면서 사명을 HY로 변경했어요. 이보다 앞서서 온라인몰 프레딧을 론칭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죠. 사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국내 발효유 시장에 침체가 깔려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줄면서 유제품을 찾는 사람도 줄었는데요. 실제로 국내 발효유 소비량이 2019년 58만 톤에서 2023년 48만 톤으로, 그러니까 17.3%나 감소했거든요. 근데 우리 HY 간판에서 야쿠르트를 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라면 신사업이 적자에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인데, HY는 사업 분야를 넓히겠다면서 2020년에 7개였던 자회사를 2024년에 15개까지 늘렸거든요. 근데 지난해 기준 애니능률, 제이레저, 싱크서지컬, 메쉬코리아 이런 주요 자회사들 다 수십억대, 수백억대 영업손실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자회사들의 부진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회사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장 잘하고 가장 자신 있는 발효유 사업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내수 시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HY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HY 수출 비중은 전체 1%도 채 안 된다 그러는데, 발효유 특성상 수출도 어렵고 어지간한 국가에서는 자국 제품들이 시장을 꽉 틀어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해외 진출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HY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프로바이오틱스 기술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거고 지난해 9월부터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1월에는 미국 내 대표 한인마트인 H마트에도 입점했고요. 하반기에는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50년 전통의 발효유 선도 기업 HY를 살펴봤는데요. 알면 돈이 드는 경제 이야기, 이게 뭐니? HY가 야쿠르트 작은 병의 기적을 넘어서 글로벌 유통 강자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